아르크투루스, 거다란 붉은 별입니다. 안팎이 훨훨 타고 있어요. 표면에 있는 플라즈마의 붉은 바다가 요동하며 고동칩니다. 이 별은 가까이 온 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짜잔! 아르크투루스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태양계 중심에 등장해서 태양을 대체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보는 것은 더 이상 작은 노란색 점이 아니라 거대한 빨간 공이에요. 이 별은 태양보다 25배 더 넓고 30% 더 무겁습니다. 아르크투루스가 조금 더 멋진 건 사실이지만 지구에게는 악몽 그 자체가 될 거예요. 이제 지구에서 이 별까지의 거리는 25배 더 짧아졌습니다. 바다와 강에 있는 모든 물은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열대우림이었던 곳이 빠르게 생명이 없는 사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몰과 일출은 정말 멋져 보여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옥상에서 일출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맨 먼저 수평선 너머로 빛이 보일 거예요. 너무 밝아서 눈이 멀 것 같아요. 아르크투루스는 태양보다 110배 더 밝기 때문이죠. 그러고 나서 별이 점차 지평선 위로 떠오릅니다. 지평선의 두꺼운 점은 점점 더 넓어집니다. 붉은 별이 시야를 가득 채울 때까지 계속 커집니다. 아르크투루스는 이제 너무 가까워서 표면의 뜨거운 플라즈마 폭풍까지 볼 수 있습니다. 주기적인 폭발과 대량 방출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질이 초당 최대 2000km의 속도로 별 표면에서 배출됩니다. 이 물질은 양쪽 끝이 별에 붙어있는 고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출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초첨단 우주복을 입어야 할 거예요. 지구상의 생명체는 이러한 조건 하에서 오래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나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8일마다 아르크투루스의 밝기가 증가하거든요. 곧 지구는 금성과 더 비슷해질 거예요. 태양과 너무 가까워서 고온으로 인해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습니다. 자, 지구를 좀 지켜볼 겸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태양계 중심에 놓도록 하죠. 이것은 적색 거성이 아니라 적색 외성입니다. 이 별은 태양보다 거의 7배 작고 거의 9배 가볍습니다. 이제 지구의 바다와 강은 증발하지 않고 얼어붙습니다. 숲과 정글은 눈으로 덮였어요. 약 일주일 후면 지구에서 기온이 영상인 곳은 단 한 곳도 없을 겁니다. 주위에 익숙해진 식물조차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식물은 대부분 태양의 에너지를 먹고 삽니다. 이제 식물이 굶주리기 시작해요. 하지만 얼음층 아래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물이 있을 거예요. 지구의 뜨거운 핵에 의해 가열됩니다. 미생물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지구는 훨씬 더 어둡습니다. 황혼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요. 그리고 달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밝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거든요.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태양이 되면 달은 밝은 빛을 잃게 될 겁니다. 하지만 훨씬 더 큰 문제는 지구의 궤도입니다. 태양은 특정한 중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적당한 거주 가능 지역에 있는 겁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의 중력은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지구는 별에서 서서히 멀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 우주를 날아다니는 소행성이나 심지어 행성과 충돌할 위험을 무릅쓰게 됩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지구를 붙잡을 수 없어서 우리가 어두운 우주로 날아가 버리는 경우예요. 그렇다면 지구에는 어떤 형태의 생명도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이제 시리우스를 태양계의 중심에 넣어보겠습니다. 시리우스는 지구의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입니다. 태양보다 겨우 70% 더 크지만 거의 2배나 더 뜨겁습니다. 빛은 밝을 뿐만 아니라 아주 뜨거워요. 그리고 그 빛은 노란색이 아니라 파란색과 흰색 중간입니다. 여러분은 선글라스 없이는 밖에 나갈 수 없을 겁니다. 아니, 시리우스 글라스라고 해야 하나요? 어쨌든 아스팔트가 끓고 있는 거리를 걷고 싶진 않을 거예요. 말 그대로 길가에서 달걀 프라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쯤이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온도 때문만 아닙니다. 시리우스는 엄청난 양의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지구의 대기는 태양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시리우스의 경우 그 방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좀 더 기이한 접근 방식을 선택해서 쌍성계에 위치한 지구를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두 개의 별이 공통된 중심을 공존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구가 있습니다. 무사해요. 모든 것은 별의 크기와 밝기에 달려있어요.
이 두 개의 별은 그리 크지 않고 태양만큼 빛을 냅니다. 중요한 건 지구가 쌍성계의 안전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해가 뜰 때 먼저 지평선 아래 한 개의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분 후 다른 한 별이 보입니다. 유일한 문제는 이 아름다운 별이 곧 엄청난 힘으로 폭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쌍성계에서 하나의 별은 항상 다른 별보다 무겁습니다. 머지않아 큰 별은 작은 별에서 물질을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점차적으로 큰 별이 작은 별을 먹어치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큰 별은 임계 질량에 도달하여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 폭발은 초신성만큼 강력해서 우리 태양계 전체를 파괴할 거예요. 이 폭발로 인한 빛은 수백 광년 떨어진 곳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후에 우리의 항성계가 있던 자리에는 거대한 성운이 생길 거예요. 그것은 우리 세계가 남긴 별가루와 입자들입니다. 이제 정말 엉뚱한 상상을 해봅시다. 블랙홀. 네, 지금 태양계의 중심에 블랙홀이 하나 있어요. 우린 블랙홀이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무섭고 신비로운 물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랙홀 주변에도 거주가는 구역이 있어요. 검은 심연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됩니다. 수성과 금성은 블랙홀에 너무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 조각으로 분리돼서 사상의 지평선으로 향할 겁니다. 블랙홀의 심장부인 특이점에 도달하기 전에 마지막 지점이죠. 문제는 오직 두 가지, 빛과 시간입니다. 블랙홀은 빛을 방출하지 않고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지구는 빠르게 어두워지고 추워질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물체 주변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갑니다. 블랙홀 근처에서의 1초는 우주 공간에서는 몇 주 혹은 몇 달과 같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차이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우주 전체가 우리와 비교해서 더 빨리 발전하게 될 거예요. 어떤 물체든 특정 크기로 압축되면 블랙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6km 너비로 줄어든다면 블랙홀이 될 수 있어요.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폭이 1.8cm까지 압축되면 블랙홀이 될 거예요. 자, 우리 태양계의 중심에는 작은 암석이 숨어 있습니다. 중성자별이에요. 너비는 약 30km입니다. 어떤 운석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죠. 하지만 태양에 버금가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력도 거의 비슷해서 지구의 궤도는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중성자별이 가시광선을 거의 방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지구에서는 영원한 밤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매우 더울 거예요. 중성자별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태양보다 몇 배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한 온도로 빠르게 식습니다. 따라서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불타버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다른 문제는 이 작은 별은 빠르게 회전하면서 펄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회전하는 별의 양쪽에서 강력한 스포트라이트가 나온 것 같아요. 중성자별은 또한 엄청난 속도로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이 광선은 지구를 말 그대로 살균 처리해버릴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큰 별을 만나보죠. 스티븐슨 E-18입니다. 이 적색 거성은 태양보다 2150배 더 큽니다. 만약 이 별이 태양계의 중심에 위치한다면 가장자리가 토성의 궤도에 맞닿을 거예요.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은 이미 이 거대한 별에 의해 삼켜지게 됩니다.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불 위에 놓은 군밤처럼 구워지고 곧 증발해버릴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은 우리 태양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태양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붉어지고 커집니다. 결국 연료인 수소가 바닥날 겁니다. 그러면 태양은 중심핵에 있는 더 무거운 원소를 태우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태양이 확장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아름다운 일몰과 일출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온이 너무 높아지겠죠? 이론적으로 태양이 너무 커져서 지구를 삼켜버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초신성으로 폭발할 것이고 태양계 전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예요. 신선한 가설이죠.